자, 이번에는 이제 드론에 대한 제작에 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뭐 드론 제작, 드론 조립,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물론 뭐 드론의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 드론에 대해서 뭐 다 제작을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그거를 또 비행해보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이제 요 그 기존 회사에서 제공한 드론을 가지고 했을 때의 이제 내용이고요. 만약에 이제 다른 형태의 다른 드론을 조립해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조립의 형태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소개하는 거는 이제 일반적인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그 주로 드론의 구성 요소부터 해서 이런 절차에 의해서 드론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외에 나머지에 관련된 드론들의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후에 또 보여줄 그런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은 또 우리가 인터넷 웹사이트에 드론을 서치를 해보면 이제 구글링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 전 세계의 다양한 형태의 드론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그 드론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드론까지도 다양하게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타고 다니는 형태의 그런 다양한 모양이 또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을 탄다는 것 자체가 뭐 이제는 뭐 새롭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뭐 직접 이 드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면 그런 드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고 또 다른 드론에 대해서 응용을 해보고 이렇게 하면 뭐 다양한 형태의 드론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론 우리가 뭐 물론 말을 하듯이 드론 이렇게 하면 뭐 하나의 드론 형태가 있는 게 같이 보이지만 그 프로펠러의 이제 종류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또 구성이 될 수 있고요. 각각의 이제 드론 형태에 따라서도 또 특색들이 있거든요. 그, 그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드론이 더 안전하게 비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구조 형태를 제작을 해서 우리가 각각 하나하나 다 만들어 봐야 되는 거죠. 원래는 시간이 되면 각각 하나씩 다 만들어 보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장에서는 순서는 이렇게 드론 부품을 이제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 구조도 좀 보고, 그 다음에 모터 연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전원 연결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마무리 조립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오는 드론 조립 부품 구성은 이 회사에서 특정한 회사에서 제공한 제품에 대해서고요. 이 형태는
일반적인 드론 형태는 아니에요. 그냥 구조 자체는 드론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제 드론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드론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제 그 카본 형태의 카본 프레임을 가지고 제작을 해서 이제 그 랜딩 기어를 가지고 있고 밑에 랜딩 기어를 통해서 바닥에 이제 지지를 하고 뭐 이런 구조들이 주로 일반적인 드론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참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부품 구성인데요. 우리가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요 제품도 우리가 이제 한번 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외형도 좀 살펴보고 또 제작은 이제 그 시간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볼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해보고 안 되면 조립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선 테스트를 해보고 이렇게 이제 할 계획인데요. 조립 부품 이 이제 제품에 대한 그 이제 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접시머리 나사, 그 다음에 너트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거는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차후에 또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조립 부품 명칭이 그 다음인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보면 이제 프레임, 크랭크 쪽, 클램프 프레임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드론의 다리 쪽에 구성을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여기는 요거를 이제 사출이나 금형으로 만들어서 한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카본이나 이런 걸 가지고 다리를 많이 만들죠. 여기는 좀 제작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구성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램프 프레임, 그 다음에 클램프 홀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프레임, 그러니까 볼트 핸들. 이제 이 볼트를 조여 가지고 저 다리를 그 메인 프레임에다가 그 드론의 메인 바디 프레임에다가 이제 고정을 이제 시키려고, 그리고 높낮이를 또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은 이제 뭐 카본 이런 거 제작하지 않고 그냥 PCB도 어떻게 보면 PCB 기판도 카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 기판 자체도 뭐 부러지거나 이런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바디를 구성했다는 거,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제가 만든 드론도 주로 이런 프레임 자체는 바디는 PCB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CB로 하면 우리가 만들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PCB 구조로 해서 이제 제작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장 케이블은 이제 주로 그 안에 그 BLDC 모터가 있는데 그 모터까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론의 메인 컨트롤러, 메인 제어 장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그 제어 장치를 통해서 이제 모터의 그 구동부, ESC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서 볼 거예요. 앞전에서도 봤었죠. ESC하고 연장돼서 모터까지 연장을 하기 위한 케이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모터고요. 모터에 이제 옆에 다리, 그러니까 모터, 우리는 이제 암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 본체 프레임하고
요 모터가 이제 연장되는 그런 모터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암대 가 제공이 되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서도 사출을 썼는데 원래 이거는 또 카본 프레임을 가지고 우리가 제작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카본을 많이 사용을 해요. 드론 쪽에서는. 그리고 그 카본을 이제 제작을 합니다. 가공을 하죠. 가공할 때 이제 NC 머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되는데 워낙 강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거 가공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암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사각형 형태를 취해서 쓰고 있지만 주로 이제 동그란 원형의 봉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파이도 이제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공할 때 정확한 위치에 이제 타공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처음에는 좀 이 드론의 그 외형을 만드는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이 한두 개 이렇게 가공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은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사거나 아니면 뭐 워낙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니까 중국에서 오는 그런 프레임들을 사용을 해서 드론을 만들죠. 가격대가 워낙 싸니까요. 만드는 것보다는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를 많이 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진행할 때 이런 프레임들은 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어, 저렴한 가격에 이제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취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모터를 요 프레임에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나사를 박아서 바로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이 바로 고정시키는 게 이제 뭐 그 뭐야 그 상당히 쉽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일반 카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여기다 직접 이렇게 나사를 가지고 고정하기가 애매해요. 왜냐면 동그란 원형 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원형판으로 이게 그 파이프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요 모타를 여기다 박기란 쉽진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다 이제 케이싱을 하죠. 끝에다가.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제 모터를 이렇게 이제 고정하는 형태를 많이 취해요. 이런 식으로 프레퍼를 이제 이렇게 붙이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제 주로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거를 따서 가공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아서 이제 모터를 고정하는 형태를 많이 취합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이제 알루미늄 가공비가 좀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초기에 드론을 만들기가 좀 개인적으로 만들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저 같은 경우는 초기부터 이제 이런 걸 제작해서 다 만들었었는데 뭐 저도 만드는 드론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웬만한 드론 형태는 다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만들어서 직접 이제 요 나사를 조이는 부분이 상당히 좀 까다롭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주로 이제 그냥 저도 이런 형태처럼 기판에 얘를 이제 고정시키거나 이렇게 했는데 또 문제는 요 프레임이 모터의 이제 프레임이 너무 약하면 얘가 이제 모터가 회전하잖아요. 회전할 때 이 바람이 밑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밑으로 힘이 엄청나게 세겠죠. 바람의 힘이. 그러면 요 프레임이 약해 버리잖아요. 요 암대가 이 암대가 약해 버리면 요 전체가 이제 흔들려요. 잘못하면 이 전체가 상하로 흔들려 버리면 또 정확한 제어가 또 안 돼요. 딱 고정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터가 회전하면서 여기 진동이 엄청 발생해요. 당연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프로펠러가 주는 또 바람의 힘도 있다 보니까 이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진동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이제 몸체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몸체에 진동이 생기면 센서가 요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의 FC라고 하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센서가 이제 진동을 받아서 안에서 이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제어가 안 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댐핑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또 여러 가지 어, 이제 쿠션을 넣어서 그거를 또 흡사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하나하나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들을 또 취해져야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론을 제작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하는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안배는 이제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차후에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거나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이제 제작하고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프레임은 메인 프레임, 그 다음에 모터 프레임, 클램프 프레임, 요거를 이제 조립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조립할 때는 클램프 프레임에 이제 볼트 핸들을 연결을 해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홀더를 장착한 볼트 핸들을 연결한 클램프 프레임,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할 필요 없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클램프 프레임에다가 볼트 핸들을 끼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홀더를 연결을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요거는 이쪽 이걸 제작했던 사람이 요 볼트 핸들을 돌려서 높낮이를 약간 이제 조절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 같아요. 약간 투박해 보여도 이제 실제 좀 많이 고민을 한 그런 형태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형태들은 주로 거의 이 사람만이 제작을 한 거니까 약간 특수하긴 하죠. 그죠?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 정도, 이 사람은 이런 형태로 드론의 모양을 만드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꼭 이렇게 굳이 만들 필요는 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냥 참고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고 만든 거 외형 한번 잠깐 보고 이렇게 이제 해보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모터 프레임과 클램프 프레임, 볼트 핸들, 그 다음에 클램프 홀더, 클램프 이렇게 이제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모터 프레임도 뒤에 다시 나옵니다. 연결하는 거 모터 프레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 프레임,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PCB 메인 프레임, PCB 베이스보드 하고 이제 스크류를 가지고 연결을 하게 되면 하면 되고요. 이때 우리가 당연히 십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많이 하는데 사실은 드론을 만들거나 기구적인 거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십자 나사들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나사가 있으면 이제 십자 나사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 드라이버로 이제 하거나 일자 드라이버로 많이 해서 이제 조이는데 볼트가 있고 너트가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볼트에 너트를 조이게 되는데 아까 드론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했죠? 드론은 어쨌거나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바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바람이 항상 일정하지는 또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약간 세기도 하고 늦기도 하고 그러면은 요 드론의 몸체가 전체적으로 일괄적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진동이 있을 수도 있고 더 센 진동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 기체 전체에 진동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진동이 있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이런 나사들이 진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아무리 타이트하게 요거를 조여놔도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얘가 스스로 풀리게 돼요. 나사가 살살살 돌아가는 거죠. 천천히. 많이 운영하다 보면 이게 쏙 빠져버려요. 노트가. 네? 그런 진동에 의해서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진동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나사볼트가 뭘 써줘야 한다? 이런 풀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형태의 나사를 취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사를 보면 그냥 나사가 아니고 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안에 이제 뭔가 꽂아져 있어요. 나사 안쪽에 얘가. 그래서 얘가 꽉 뭔가 잡아주게 하는. 그 다음에 혹은 요 조일 때 이 끝에 부분에 와샤를 끼죠. 와샤. 그죠? 스프링 와샤, 그러니까 스프링 와샤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약간 텐션이 있는 그런 와샤를 끼워주면 얘가 풀림이 이제 줄어들고요. 정 안 된다 그러면 여기다 녹타이틀이라고 하는 그런 액체를 살짝 뿌려줘요. 그러면 이제 본드로 붙이는 형태는 아니고, 녹타이트는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진동이나 이런 거에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강제적으로 하면 또 풀립니다. 그래서 뭐 정 안 되면 열받으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강력 본드를 살짝 넣어주면 완전히 붙겠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풀리진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이제 그런 형태들을 취해서 그거를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나사를 많이 취급을 하고요. 이쪽에서는 거의 이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주로 이런 십자나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제 그 나사를 풀고 다시 나사를 조이는 그런 형태를 취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그 나사 자체가 이런 일반적인 나사가 아니고 이 위에 머리에 보면 이제 안쪽에 요 머리 안쪽에 보면 십자나 이런 일자 드라이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타입을 이제 많이 안 쓰고요. 기계류나 이런 것들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제 육각 렌즈라든가 육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파놔 가지고 육각 렌즈를 꽂아서 써야 돼요. 육각 렌즈나 뭐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조이게 되어져 있는 형태가 또 많습니다. 그래서 드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이런 육각 렌즈를 활용을 해서 사용되는 그런 나사들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누가 풀거나 이렇게 이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드론을 만들 때는 주로 저런 나사의 형태나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리고 나사 풀림이 그 덜한 그런 너트를 사용하니까 좀 비싸더라도 그런 걸 써줘야 한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진동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진동에 의해서 나사가 풀림이 없는 걸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옛날에 한번 제가 날려봤는데 나사가 풀리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너무 이제 물론 타이트하게 재우면 막 쉽게 풀리진 않지만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 개의 프레임을 조립을 해서 클램프 프레임에 이제 여기서는 M6 볼트가 연결된 볼트 핸들을 나사선에 따라서 돌려서 연결하고, 볼트의 끝이 클램프 홀더를 장착하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상당히 아이디어를 좀 잘 냈어요. 뭐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아이디어적인 면에서는 잘 냈다고 저는 판단이 좀 됩니다. 어떻게 했냐면 모터 프레임에 이제 접신머리 나사를 이제 드라이버로 크랭크 측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형태를 이제 여기다 박아서 얘 암대하고 얘를 이제 같이 고정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켰고, 그래서 이제 요 암대가 흔들림이 없도록 잡아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메인 프레임에 이제 둥근머리 나사를 조여서 이렇게 이제 아래에서 위로 연결을 해서 이제 장착을 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요 나사를 통해서 요 본체하고 밑에 연결을 해서 얘를 이제 고정을 시키죠. 여기 메인 기판에다가 PCB 형태로 취했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가죠. 얘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주로 판을 썼죠. 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카본 파이브나 이런 동그란 원형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판 형태를 써서, 판이 약간 두껍거든요. 그래서 진동을 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암의 길이도 그렇게 길게 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이제 얘를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게 이제 결국은 뭐다?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리, 드론의 다리. 그러면 이제 저 나사를 돌려서 높낮이를 약간 조절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나사 밑에 살짝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를 체결을 해서 이 모터를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BLDC 모터고요. BLDC 모터는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드론의 무게나 드론의 이제 규모에 따라서 우리가 모터를 선정을 이제 해줘야 하고요. 어쨌거나 이제 이렇게 프레임을 연결해서 다 구성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기판에 고정을 시키면 1차적인 작업이 이제 끝나게 되죠. 자, 좀 쉬었다가 나가도록 할게요.